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익증권 제1절 집합투자펀드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창구에서 자주 접하는 펀드의 기본을 다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책은 581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집합투자의 정의. 2인 이상에게 투자 권유를 하여 모은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 관리 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 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 관리 주체에게 배분하여 기속시키는 것으로 투자 신탁과 투자 회사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펀드는요. 여기 제가 하나 적어놨는데 투자 신탁과 투자 회사, 집합 투자기구, 수익증권 등 이것이 다 같은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1절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투자 신탁과 투자 회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펀드가 수익증권 형태를 띠게 되면 투자 신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펀드가 가상의 회사의 형태로 운영이 하면 투자회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분류를 해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신탁은요, 설립 형태가 신탁계약으로 되어 있고 투자회사는 펀드 자체가 하나의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신탁은요, 수익증권, 투자회사는 주식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투자신탁은 좌로 표현이 되고요, 투자회사는 주로 거래가 됩니다. 투자신탁은 지위가 수익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투자회사는 주주의 지위를 가집니다. 자, 투자신탁은 일반적인 펀드 형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는 당해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품들이 이런 형태를 띠게 되고요. 투자회사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582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2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입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증권 펀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추가해서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얘기합니다.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추가해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자, 밑에 보면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해서 이거를 제외한 특별자산에 투자합니다. 예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보겠습니다.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재산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요.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에 예를 들면 100% 할 수도 있고 증권의 100%도 할 수 있는 그런 펀드를 말합니다. 마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MMF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상품이죠. 그죠? 이 MMF는요. 다른 상품들과 다른 펀드와 다른 점이 다른 펀드들은 시가로 보유재산이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MMF는 장부가로 평가가 됩니다. 시가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그대로 삼기 때문에 수익률의 등락이 크죠. 하지만 장부가는 장부에 기록된 자산을 그 기준으로 삼는 건데요. 재평가도 되지 않고 취득 시점만 고려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마치 은행에 예금한 것과 같은 안정한 일정한 수익을 기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익을 기대를 하는 대신에 다른 펀드와 달리 편입되는 자산이 이렇게 제한적인데요. 어떤 식으로 어떤 상품이 투자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83페이지로 넘어왔고요. 1번 보겠습니다. MMF에 투자하는 상품들은요. 잔존 만기 6개월 이내, 양도세 예금 증서 1년 이내 이런 상품들, 또 만기 1년 이내 이런 상품들이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2번 보겠습니다. 운용 제한도 여기 보시게 되면 자, 해당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에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 가값의 가중치를 적용한 거죠. 75일 이내여야 되고요. RP는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증권책에게 총액의 5% 이내 것, 이런 제한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가로 3번 보겠습니다. MMF 입출금 방법. 개인에 한해서 당일로 입금은 안 되죠. 출금이 가능한데요. 당일 출금을 할 경우에는 MMF별 판매 규모의 5%와 100억 중에 큰 금액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 당일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매입해서 개인 투자자에 한해서 환매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책 5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환매 금지형 집합투자기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이후에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에 의하여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가로 1번과 2번 한번 읽어봐 주세요.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을 해야 되고요. 2번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 이런 집합투자기구가 자산총액의 20% 이내에서 시장성이 없는 자산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설정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자, 나의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를 보겠습니다. 정의부터 볼게요. 동일한 투자기구 내에서 다양한 판매 보수 또는 수수료 구조를 가진 클래스를 만들어 보수 또는 수수료 차이에서 발생하는 신규 투자기구 설정을 억제를 하고 여러 클래스에 투자된 자산을 합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규모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책 585페이지 위에 보시게 되면 PPT는 없지만 요 표를 한번 봐주실래요? 클래스별로 A, C, C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저희 은행에도 이런 대부분 판매하고 있는 펀드들이 이렇게 클래스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런 클래스를 나누는 것 외에도요. 같은 아까 했던 말이지만 유형의 아예 다른 펀드 설정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58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연 판매 보수 적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장기 투자 유도의 목적을 위해서요. 투자 자금이 펀드 기간의 일정 기간, 보통 한 1년 이상 투자할 경우에는요. 기존의 높은 판매사 보수가 적용되던 종류에서 보다 낮은 판매사 보수가 적용되는 종류로 자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를 얘기합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C2로 전환이 됐습니다. 조건은 C1에서 1년 이상 가입한 자, C3로 자동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조건은 C에서 1년 이상 가입한 자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자, 58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라의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인데요.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자산과 투자 전략을 가진 투자기구를 묶어서 하나의 투자기구 세트를 만들고 투자자는 그 투자기구 세트 내에 속하는 다양한 투자기구 간의 교체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투자기구이면서요. 미리 전환 가능한 것으로 정해진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하는 때는요. 환매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가령 하나의 펀드에 뭐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등 뭐 다양한 형태의 펀드가 구성될 수 있겠죠. 그럴 때 투자자가 원할 때는요. 환매 수수료금 없이 다른 펀드로 또 갈아탈 수 있어서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뭐 효과적일 수도 있는 반면에 또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또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펀드를 말합니다. 자, 밑에 말을 보겠습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정의 읽어볼게요.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기구를 상하 구조로 나눠가지고요. 하위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고 매각된 자금으로 조성된 투자기구의 재산을 다시 거의 대부분 상위 투자기구로 투자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자, 가로 1번 볼게요. 여러 개의 하위 투자기구를 하나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의 집중도를 올릴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모와 자는 같은 집합 투자 기구여야 됩니다. 이번에 라임자산 운용 같은 경우도 모펀드 4개, 자펀드 173개 정도 환매 중단을 선언을 했었죠. 자, 책 588페이지 가기 전에요. 587페이지에 봐도 사무집합투자기구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58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번 일반적 분류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자, 가의 환매 여부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개방형은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환매를 할 수 없는 형태. 자, 나 신탁
재산 원본의 추가 가능 여부에 단위형과 추가형으로 나눴는데요. 일정 기간 이후 추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만기까지 추가 납입을 받지 않고 운용하는 상품이죠. 요건 언제든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모집 방식의 공모형과 사모형. 공모형은 불특정 다수에게 아무나 이렇게 투자 모집을 받죠. 사모형은 49인 이하로 보통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자, 589페이지로 넘어가게 됐고요. 입금 방식, 임의식 투자 방식이 있고요. 적립식이 있습니다. 임의식은 이런 기간이라든지 정하지 않죠. 적립식은 정한 후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589페이지 투자자 및 투자 지역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국내 펀드, 해외 투자 펀드, 해외 펀드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국내 펀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해외 투자 펀드 같은 경우는 국내 자산 운용이고요. 해외 펀드는 해외 자산 운용입니다. 해외 투자 펀드는요, 계약형, 신탁형이죠. 그죠? 해외 펀드는 회사형, 뮤추얼 펀드 형식입니다. 해외 투자 펀드는 지위가 수익자 형태고요. 주주의 형태로 됩니다. 해외 투자 펀드는 원화, 그리고 해외 펀드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 원화로 표시될 것이고 해외 투자 펀드는 펀드 설정 지역이 국내고요. 해외 펀드는 해외로 이렇게 지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59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펀드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빨리 스킵을 할게요. 분산 투자에서 너무 좋죠. 그리고 전문가가 간접 투자를 해주고요. 절세 효과, 뭐 주식형 같은 경우는 주식 매매 차익에 비과세가 또 적용이 되니, 그리고 유형 관리, 이렇게 충분히 분산 투자. 그 투자 기간이 일반 적금 예금과 다르죠. 만기 개념이 따로 없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편하게 출금하고 해지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봐보겠습니다. 적은 돈으로 가입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상 펀드의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